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컴백 3구 대선 이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윤카세 TV의 존재 이유가 정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컨대 큰일 났다, 네? 폭망했다, 난리 났다, 이게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이른바 보수 유튜브들 파리들 이야기예요. 참, 난 그걸 보면은 비애를 느껴요. 완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요즘은 바보 상자입니다. 야, 정말 완전히 생계형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수 우파가 엄청난 각성을 했죠. 의식의 혁명. 이게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엄청난 각성을 불러왔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5년이 됐는데, 근 6년이 돼가는데 그 6년 동안 오히려 보수 우파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네. 정말 큰 문제.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그냥 요즘 보면은 무작정 윤석열이고 무작정 이재명 욕하고 무작정 문재인 욕하면은 되는 거예요. 정말 양심을 걸고 양심 이전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튜브는 수많은 유튜브 중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한두 개. 정말 심각한 현상이에요. 완전히 상업주의.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지식인이라든가 교수 출신이라든가 정치부 기자들은 이 유튜브가 완전히 무덤입니다. 무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에요. 수준. 저는 정말로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정말 생각하는 국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오후 4시에 그 토크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또는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가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의 컨텐츠가 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제가 아침에 좀 빗나간 소리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 2월 2일생입니다. 근데 어제 말이죠. 태구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그 주택에 등기부에 소유자난에 박근혜라고 아주 선명하게 찍힌 그 등기부가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걸로 과연 생각했습니까? 야, 정말 이건 감개무량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의 연속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 6.25 전쟁 때, 전쟁이 한참일 때 대구 중구에서 탄생을 했죠.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의 그 격전과 파란의 한가운데 버텨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에 태어나가지고 서울 장충초등학교 다닐 때, 11살 때 1962년 아버지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러면서 1974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 밑에서 그 자식으로 삶을 살았죠. 그러다 1974년 8월 15일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나이로 23살 때입니다. 23살 때에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자마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23살의 나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그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영부인 역할을. 그 영부인 역할을 6년을 채 못하던 때에 1979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거죠. 그러다가 1998년 무려 19년 동안 은둔과 집거를 하다가 IMF 사태가 오자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정계에 입문한 거예요. 그때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다가 2016년 탄핵을 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감옥에 갑니다. 감옥 생활 4년 9개월. 야, 정말 이 자체가 하나의 대하 드라마예요. 그래서 마침 2022년에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소유자 박근혜라는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눈물 나는 이야기. 파란만장한 산, 그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생이,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자, 3구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앞으로 18일 남은 이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요, 대한민국 그 정국, 대한민국이 평온으로 돌아가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가는 그 입구라고 저는 그야말로 단정합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걸 보면 3월 9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카오스에 빠진다. 카오스. 자, 보세요. 첫째 원인이 뭐냐면 극심한 혐오 인물 간의 대결입니다. 자, 저는요, 누가 당선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윤창중의 동물적 감각으로도 나는 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D-18일, 앞으로 18일 동안은 엄청난 이른바 요동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선택하지 말자. 나중에 바보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여론조사, 나는 이거 100% 적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트렌드, 흐름을. 그러나 이처럼 극도로 대한민국을 아주 대표하고 있는, 지금 해방 후 70여 년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조리와 패러닥스와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이 두 인물이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과연 여론조사대로 지금 투표 결과가 나올 거냐? 부정선거가 없다고 일단 가정한 상황에서 과연 여론조사대로 지지 세력이 그대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할 것이냐? 어림없다 이게.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체제, 직선제 투쟁, 그 투쟁 이후에 지금 예컨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저질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저질은 아니었어요. 이른바 최강 후보들은 나름대로 다 시대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한테 무슨 시대정신이 있고 윤석열한테 무슨 시대정신이 있냐 이거야.
한마디로 시대 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혹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지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3구 대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런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는 두 인물한테 지금 대한민국을 맡기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나라가 망해도 좋다라고 결심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재명을 놓고 윤석열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왜 찍어야 되는데? 윤석열을 왜 찍어야 되는데? 왜? 정권 교체? 그게 무슨 대안이냔 말이야 그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정권 교체가 돼서 문재인 정권을 싹 완전히 갈아엎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윤석열을 찍어볼 만하지.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셀 수 없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뽑아놓던 간에 절대 좌우 세력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입구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미친 거예요. 나라를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협박하고 괜히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던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할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지. 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네? 이른바 10년 집권론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랄한 좌파들이 순순히 정권을 물려준다? 자, 할 수 없이 물려준다고 합시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겠냐 이거야. 절대 승복 안 합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던 간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된다 할 경우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예요. 끌어내릴 겁니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3월 9일 깊은 밤, 예컨대 밤 10시, 11시부터 이거 승복할 수 없다라고 광화문에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자, 이재명이가 아니면 예컨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 할 때 민주당 180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무기를 항상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 이것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야. 2024년까지 윤석열이가 과연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겠냐? 이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 목표가 뭐예요? 막말로 문재인 감옥 집어넣고 문재인 정권의 좌경화, 이거 바로 잡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무슨 수로
80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수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감옥에 보냅니까? 적폐를 청산하고. 나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위 말 윤석열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파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청산해야 된다. 문재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는 해가지고 정권을 세워야 돼. 그게 뭐냐? 나는 결국 박근혜 정권과의 또 한 판의 싸움을 윤석열이가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윤석열로서는 정말 딜레마인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완전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는 그 정책을 쓰는 근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 주변이 예컨대 탄핵 세력들이 완전히 포진해 있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뭐냐? 배경은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것이 윤석열의 뿌리고 존재의 이유인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걸 믿는다면 이건 완전히 바보지. 제가 앞에서 이거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유튜브들은 모조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진상을 밝히고 규명하고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려면 윤석열을 뽑아야만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걸 믿고 완전히 바보가 된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이 한둘이 아닌 거야 지금. 자,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거냐. 두고 보세요. 청와대 대변인 한 명 제대로 임명 못할 겁니다. 저자들이 가만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이기고서 대통령 됐을 때 윤창중이를 1호 인사로 내세웠을 때에 얼마나 난리 지랄들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인사가 극우 인사다. 극우 인사. 잘못된 거다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 철회를 요구했던 인간이 누구냐. 그게 유승민인가 유승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잡지 않아가지고 이른바 탄핵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자, 두고 보세요. 윤석열이요. 절대 정권 못 세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정치력, 네? 그 국가 운영 능력, 이런 걸 보면은 당선됐다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윤창중이가 거기에 참여를 해봤어요. 1호 인사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제2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그 인선의 99.9%를 제2부로 발표했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윤석열 진영 자체는 제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경험한 그 세력 중에 가장 시대 정신이 없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가장 이른바 처세주의자들만 모인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 해요. 경제 공동체. 이것을 좌파들이 가만히 둘 것이다. 자,
이재명이가 이긴다고 생각합시다. 이재명이가 이긴다. 보수 우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보수 우파가. 이건 부정선거다. 자,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길 경우에 국민의힘이 온전하겠어요? 윤석열,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끌고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그야말로 뼛속까지 우파인 사람들이 모인 이념 집단이라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건 오로지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몰려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해창과 김대중 대통령이 붙었을 때 1997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당시 한나라당에서 무려 38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김대중 당으로 들어간 게 바로 그때 이회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적인 야당 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38명이 김대중 당으로 갔어요. 그것도 김대중 쪽에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더 오겠다고 하는데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낙선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동 해체되는 거예요. 자멸. 여러분, 이준석이가 당대표인데 이준석이가 그 당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이게. 어림없는 소리지. 자, 따라서 야권 입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논리와 이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 정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파국의 입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촛불 세력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을 할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 그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국이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보수 세력들이, 보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컴백, 포리티컬 컴백이 반드시 나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컨대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자,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봅시다. 지금 윤석열이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 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중이 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금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구 달성군 사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인산인해를. 이게 무슨 동정심 때문만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거야. 어림없는 소리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완전히 주인 잃은 배가 될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자리를 대통령이 되면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대통령 이번에 만약에 낙선을 할 경우 국민의힘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나와야 된다 라는 그 목소리가 나올 거다. 자, 그런데 바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이건 역시 박근혜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 무기인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네? 절대 성급하지 않게 움직일 거다.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6월 2일 지방선거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윤석열의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대로 아니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에서 낙선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질 경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섣불리 팔을 담궈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예컨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메시지를 만약에 낸다면 그것 봐라. 박근혜가 역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엄청난 공격들. 이건 전술 전략상 아주 안 좋은 거다.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되느냐. 바로 2024년 총선. 앞으로 남은 2년 뒤에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2022년에 5월 1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2027년에 물러납니다. 근데 총선이 2024년에 이른바 윤석열 당과 박근혜 당 이 두 세력이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 이번에 2024년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세력화에 실패한다면 탄핵의 진실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야심, 이 세 가지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2024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73살이 돼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나이야. 자연적인
인간의 삶의 그 수명이라는 라이프 스팬을 놓고 볼 때도 2024년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야. 절대 둘 수 없는 거. 그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살면 자기는 죽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떤 스케줄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대구에 내려가는 거냐? 천만의 말씀. 이런 빅피처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는 거예요. 대구에 내려가서 이른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경상도를 석권하자. 그래서 대구,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 민심, 이른바 서울과의 이른바 보수 우파의 삼각지대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대구에 내려가서 무너진 보수 우파의 계단을 다시 쌓아가지고 자신의 명예회복, 정치적 재기를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노리려고.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이건 어떤 성경과 같은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진실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역사의 법정을 이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그 정치적 재기가 성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누명과 억울한 감옥 그리고 실추된 명예가 일순간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의 법정을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만들겠다. 그런 오기와 그런 결의, 그런 의지 때문에 4년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견뎠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미 새롭게 태어났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4년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정치적 삶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가야 된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치인한테 누구 하나 의지하고 견딜 수 없는 이 삭막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민심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지만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이 억울하지만 내가 왜 탄핵을 당하게 됐느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자기 반성, 이 성찰을 바탕으로 정말 국민의 어머니로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번 3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히로인이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